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시간 보겠습니다. 조세 관련 용어인데요. 이 용어가 최근에 들어와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있지만 용어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천천히 드려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나 모든 세금은 이 세법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될 기본 단어, 기초 단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 옛날에 뭐 영어로 I am Tom, 뭐 이런 것처럼 기초 용어가 있거든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국세와 지방세는 누가 낼 거냐? 세금은 누가 낼 거냐? 이 누가가 정해져야 돼. 누가. 그러면 누가 낼 거냐? 매수인이 내야 되는 세금이냐? 매도인이 내야 되는 세금이냐? 아니면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이냐? 기업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내야 되는 세금이냐? 이게 정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누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납세 의무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네, 납세 의무자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든 우리가 법인이든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그러면 그 무엇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세 대상. 네. 그럼 과세 대상은 다른 말로는 과세 물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세 물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과세 대상은 예를 든다면 소득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냐? how? 얼마냐? 얼마 버는 거야 도대체? 얼마 버는 거야? 얼마. 그러면 얼마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과세표준. 그 다음에 몇 프로 낼 건데 곱하기 세율. 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과세표준은 과세 기준 금액을 말하는 거죠. 과세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말한다. 그 다음에 세율은 우리가 몇 프로 낼 거냐 이 얘기죠. 그러면 세금이 나오겠죠? 세금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세금을 언제까지 납부할 거냐? 기한이 필요하겠죠. 기한. 그럼 기한은 신고기한, 그 다음에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신고기한, 납부기한. 그러면 신고기한, 납부기한이 있는데 이 신고 납부기한의 기한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요거는 가산세상의 불이익이 따라요. 가산세상의 불이익이 따른다. 이 얘기예요. 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납세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다음에 신고 납부기한, 안 지키면 가산세. 이런 용어들이 늘 나와요. 그러면 취득세, 만약에 뭐 예를 든다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은 3기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이 납세무자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세금을 내는 거냐?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취득을 했으니까. 그럼 취득이라는 그런 대상 물건이 있겠죠. 아파트. 그러면 얼마인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양가가 10억이다 하면 10억 곱하기 세율이 3%다. 3천만 원을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이 여기 이제 정해지겠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과세표준은 종가세가 있다. 가액을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고 수량을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 그래서 종가세는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야. 대부분은 종가세. 대부분은 우리가 종가세가 된다. 대부분은 종가세가 돼. 그 다음에 일부는 우리가 종량세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얼마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해석이. 그 다음에 표준세율. 그럼 표준세율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표준세율은 지방세를 우리가 부과할 때 통상 적용해야 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따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 표준세율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표준이라는 말의
어는 뭐냐면 얘는 기본이 되는 세율이다. 기준이 되는 세율이다. 이 뜻이에요. 기본이 되는 세율이고 기준이 되는 세율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표준율을 딱 정해놓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만약에 뭐 건물을 매매로 샀다. 그럼 매매로 사는데 4%야. 근데 갑자기 이 지역이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이 지역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진이 막 이러면 요동을 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동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4%를 딱 잡아주고 지금 지진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 땅을 사겠어요? 그러면은 지방위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가 있어야지 재정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진 일어난 지역에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헐값이라도 사긴 사겠죠. 대신 세금률도 좀 떨어뜨려 주자. 그래서 얘는 최대 50%까지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에서 마이너스 4%의 50%가 되겠죠. 그럼 4% 50%가 되면은 얘는 2%가 됩니다. 그럼 4%에 2%를 빼주면은 몇 프로 돼요? 2%가 되겠죠. 2%. 해석이. 그렇죠? 그럼 4% 부과할 것을 얘는 2%로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탄력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준율을 딱 정해놓고 상황에 따라 세율을 낮출 수가 있는 거, 조정할 수 있는 거, 이런 개념을 탄력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 신고기한이면 신고기한,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언제까지 뭐뭐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얘는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 뜻이지. 그렇죠?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기한을 지켜야 된다. 법정 신고 기한이다. 기한을 지켜야 된다. 그 기한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가산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의무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지켜야 된다. 그럼 가산세는 우리가 두 가지 나중에 나옵니다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를 지연하면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신고 불성실,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정리가 끝났죠. 이걸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안 지키면 가산세가 있다. 세금 더 내라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용어 나옵니다. 납세자. 자, 납세자. 중요합니다, 이거. 그럼 납세자에는 납세무자 플러스 징수무자. 이걸 다 총칭해서 납세자라고 그래요. 납세자. 그러니까 납세무자를 줄임말이 아니라 납세의무자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납세의무자에는 여기 보니까 뭐가 돼 있느냐. 2차 납세무자, 연대 납세무자, 보증인이 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 두 사람을 보충적인 납세무자 이렇게 합니다. 보충. 당의 납세무자가 책임을 다 못하면 이 사람이 보충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2차라는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요. 2차는 이런 거예요. 부조분을 책임지라 이런 얘기예요. 부조분. 모자라는 것을 2차. 그러면 2차 하면 여러분 몇 차가 기억납니까? 1차. 그렇죠. 1차. 그러면 1차 납세무자가 책임을 다는데 안 되면 2차 납세무자가 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차 납세무자가 30%를 변제했어요. 30%를 변제했어요. 그러면은 몇 프로 남아요? 70%가 미납이 돼 있죠. 70%가 미납이 돼 있어요. 미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차가 30%를 변제했는데 70%가 미납이 되는 거야. 그러면 70%를 갚으라 이거야. 그러면 요 70%만큼을 2차 납세금을 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사업양도가 있습니다. 그럼 사업양도가 있는데 사업권을 넘기는 거야. 만약에 이 상가다. 그럼 부장상가. 이 부장상가가 있어요. 이 부장상가야. 근데 부장받은 분이 여기서
음식점을 해요.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상가의 꽃은 권리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양받은 상가하고 권리금을 다쳐서 넘길 수가 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따시면은 중개할 때 권리금 중개, 요즘 행정사도 이 권리금에 대해서 행정사도 직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권리금 중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권리금 중개. 그러면 이 상가를 넘기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사업양도인. 사업양도인. 사업양도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업양도인. 권리를 넘기는 사람을 사업양도인. 그러면 권리를 인수받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사업양수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업양수인.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책임을. 이 책임을 누가 지면 되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사업을 양수받은 사람이 2차 책임을 지라 이거야. 모자란 것이 있다면. 사업하면서 못 낸 세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요 양수인이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징수무자가 있어요. 징수무자. 그러면 징수무자라는, 그 다음에 연대납세무자. 연대납세무자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세모, 한 개의 세금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지는 거예요. 100%. 10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가 있냐? 하나의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공동 소유. 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유물. 그 다음에 공동사업을 하는 거야. 공동사업. 같이 사업하는 거예요. 같이 사업.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공유물 공동사업을 한다. 그럼 같이 책임지라 이거야. 같이 책임져라. 네. 그러면 같이 100%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대납세모.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징수무자. 여기는 이제 원천징수무자, 그 다음에 특별징수무자. 요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는 칠판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다 또 쓰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중개업법상 여러분들이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면 우리는 개업도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개업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소공이 되는 거예요. 소속공인중개사. 교수님, 지금이라도 활동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어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셔서 보조원 교육 받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요 개공에서 소공한테 급여를 줍니다. 급여를 줘요. 그러면 급여에서 세금을 떼자. 세금을 떼고 주겠죠.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를 떼고 주는 거야. 4대 보험료를 떼고 주자. 그렇죠? 그럼 세금을 떼고 4대 보험료를 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우리는 소공에게 지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실수령액을. 그러면 이 세금을 원래는 우리가 과세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거둬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대신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걷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 사업주가 대신해서 걷는다 이런 얘기예요. 사업주가.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하긴요? 징수의 편리성 때문에. 만약에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세금을 거둬야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전국에 있는 중개 한 8만 개 중개 사업장 가가지고 매달 뭐 급여 날짜가 다른 거니까 전 직원이 투입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금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업주한테 일괄해서 걷자.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일괄해서 걷자. 그럼 사업주가 세금을 걷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개념을 우리는
소득세 원천징수라고 얘기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징수. 이게 바로 이제 소득세 원천징수예요. 소득세. 근로소득세. 그러면 원천징수가 만약에 2만 원이다. 그러면 2만 원을 원천징수 한 거예요. 그러면 2만 원만 떼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지방세를 또 떼요. 지방세를 또 뗍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소득세만 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플러스 지방소득세를 떼는 거예요. 지방소득세. 그러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 2만 원의 10%인 2,000원. 2,000원을 떼는 거예요. 2,000원. 2,000원. 그러면 토탈 2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세란 명목으로 소득세를 떼고 지방세란 명목으로 우리가 세금을 또 떼는 겁니다. 그러면 토탈 22,000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해석이. 자, 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개념을 우리는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영어로는 이제 withholding tax로 합니다. withholding. 소득이 붙잡히면 텍스를 떼는 거야. 이게 원천징수고요. 특별징수는 이거의 10분의 1을 지방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또 걷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에서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가 얼마냐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10분의 1 띄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 그렇지 않고 법인세를 뗄 때도, 법인세 원천징수할 때도 지방소득세를 뗍니다. 얘는요. 그래서 법인세나 소득세 세수가 지방소득세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평택 같은 데는 법인세를 엄청 납부하겠죠. 거의 한 2조 단위로 세금 냅니다. 그럼 2조의 10분의 1이면 2천억이 지방소득세예요. 엄청난 세금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용어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징수무자 합쳐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납세자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이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세금을 걷는 방법이 있다. 그 걷는 방법이 뭐냐? 바로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자, 요거 꼭 알아줘야 될 단어입니다. 그럼 신고납부는 뭐예요? 납세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세액을 신고납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징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얘는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계산해서 얘는 고지납부하는 겁니다. 고지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지서를 발송해서 납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세고지를 우리는 정부부가라고 얘기하고요. 지방세고지를 우리는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세고지를 정부부가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고지를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여기에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들어가요. 네. 자, 이 용어에 익숙해지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급여를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급여를 주면 소득세를 떼는 걸 뭐라고요? 원천징수. 그 소득세의 10분의 1인 지방소득세를 떼는 걸 뭐라고요? 특별징수.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보십니다.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그럼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 그러면 좋은 자라는 것은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좋은 자라는 것은 이거는 바로 사업주를 말합니다. 사업주로 하여금 징수케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사업주를 말한다. 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방법은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국세는 정부부가, 국세는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산세. 가산세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뭐뭐 해주세요. 언제까지 신고해주세요. 언제까지 납부해주세요. 이런 의무 기한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놓으라 이거죠. 이게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신고 관련 가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납부 관련 가산세가 있는데 먼저 신고 관련 가산세 과소신고. 자, 과소신고일 때는 가산세율이 몇 프로냐면 얘는 10%가 붙어요. 10%. 10%.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신고가 됐을 때는 2배. 10% 2배니까 20%. 그 다음에 부정. 사기 등은 이걸 부정신고라고 그래요. 부정신고. 부정신고. 부정신고가 됐을 때는 얘는 40%가 됩니다. 40%. 얘는 40%. 네. 부정과소, 부정무신고는 40%. 근데 일반 무신고는 20%. 일반 과소는 10% 됩니다. 하지만 보통 징수 세목, 고지 납부되는 세목에는 가산세는 없어요. 그다음에 납부 관련 가산세는 얘는 법정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하루당 0.02%씩 계산이 되고요. 최대 75% 한도로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얘는 고지 납부되는 이것은 없다. 그러면 자, 요 부분은 또 뭐냐? 요거는 또 뭐냐면요. 요거는 고지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3%가 붙고 국세는 하루당 0.02%, 5년까지 다만 체납세액이 15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0.66%, 1개월에 그러니까 하루당 0.2를 30일 곱하면 이게 나와요. 최대한 60개월까지. 그러니까 60개월이나 5년이나 또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45만 원 미만일 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별 표시만 해놓고요. 제가 별 표시 해놓습니다. 자, 물론 우리 교재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한다. 그럼 취득세를 내겠죠. 그럼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합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60일까지예요. 그러면 이 의무 기한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가산세가 붙는데 가산세가 얘는 아까 10%는 과소신고, 20%는 무신고, 40%는 부정신고. 고의적으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그 다음에가 하루씩 뭐 연체가 되면은 우리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0.02%.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가지고 원래 이때 내야 될 거는 이제 본래 납부할 세금입니다. 이 세금하고 요 가산세가 더해져서 이제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 거예요. 고지서가. 그럼 이 고지서 발송될 때까지는 요게 이제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납기가 만약에 고지서에 납기가 있겠죠. 납기가. 그러면 납기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4월 20일이었다. 4월 20일까지 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가산세를 다 합쳐봤더니 뭐 얘가 뭐 30만 원이고 얘는 뭐 100만 원이다. 그럼 토탈 130만 원을 내주면 돼요. 130만 원을 4월 20일 날 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130만 원을 이때 내면 되는데 또 안 내는 거야. 이걸 또 연체를 해요. 그럼 고지서가 발급되고 나서 고지 후에 납부 지연이 되는 거예요. 고지 후에 납부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고지 후에 납부 지연이 되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요거만큼 또 가산세를 붙여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과거에는 가산금이라고 했었어요. 연체이자라고 해서 가산금이라고 했다가 이게 올해 1월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가산세로 바뀐 겁니다. 고지 후 납부지연 가산세로. 그러니까 이거는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붙는 가산세, 고지 전이 되는 거고 이거는 고지 후 납부지연 가산세가 됩니다. 그러면 요 납기를 하루라도 위반하면은 무조건 얘는 130만 원에다가 곱하기 3%가 붙어요. 하루만 밀려도.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1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1개월이 지나면 얘는 장기 연체로 봐, 장기 연체. 그래서 얘는 곱하기 0.02%가 또 붙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과징이 되는 거잖아. 이미 붙을 만큼 붙었는데 또 붙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기 연체하지 말라 이거야. 최대 60개월까지 붙어요. 얘는. 그럼 70 몇 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나 과징이니까 야 그럼 금액이 작으면 좀 봐달라 이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국세는 우리가 150만 원 미만, 지방세는 45만 원 미만일 때는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것만 붙이는 거지, 요거. 요 3%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는 일반 가산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고지후 납부중 가산세라고 이름 붙이게 된 겁니다. 다시요. 자, 우리가 모든 세금,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취득세,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양도세입니다. 그럼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고 신고 납부 기한이 있겠죠? 자, 그래서 취득한 날, 보통은 취득한 날이 잔금 날짜가 돼요. 그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한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지켰어. 그러면 가산세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과소일 때는 10%, 무신고일 때는 20%, 부정할 때는 40%, 2배씩 늘어나요. 그 다음에 납부전 가산세는 얘는 어떻게 하느냐? 하루당 0.202%가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달라붙고 이제 고지서가 딱 발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서가 발송이 되면 그 납기가 있겠죠. 그러면 납기가 4월 20일이면 4월 20일 날 다 납부하면 돼요. 그럼 다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분이 이 4월 20일 날 내면 되는데 이분이 이걸 또 미루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가산금이라는 명목을 붙였는데 지금은 하루만 밀려도 3%를 붙이겠다 이거예요. 근데 1개월이 또 지났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한 10일 이내에 냈다. 그럼 3%만 더 내고 끝내면 되는데 또 한 뭐 2개월, 3개월 늘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또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최대 60개월까지 5년 동안. 그러면 이것만 해도 뭐 꽤 많은 세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과직이니까 국세는 150만 원 미만, 지방세는 45만 원 미만일 때는 이거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이것만 적용하고 끝내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뭐예요? 밀리면 밀릴수록 이 가산세만 해도 본세 못지 않은 거죠, 나중에는. 따라서 본세 못지않게 나기 때문에 가산세가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그러면 이 세금이 체납이 되면 우리가 체납 처분, 재산의 압류, 그렇죠.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들어가는 일체 비용을 말합니다. 네, 이걸 체납 처분비, 국세는 강제징수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로 걷는 돈. 그 다음에 징수금은 체납된 지방세 원금, 가산금 이자, 체납처분 집행 비용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 이 특수관계인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에 이게 있어요. 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요 규정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그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거래는 합법적이야. 거래는 합법적인데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다 보니까 문제의 포인트는 세금 부담의 감소의 효과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응?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했는데 이 거래로 세금 부담의 감소의 효과가 생기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거래를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개념이야.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개념을 우리는 부당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이 부당한 행위는 부인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친족 관계라든가 경제적 관계라든가 경영지배 관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시가가 1억짜리인데 1억짜리 땅을 1억짜리 토지야. 1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이거를 7천만 원에 매도를 해요. 7천원에 매도 판매를 해요. 7천에. 그러면 시가 1억짜리를 7천에 파는 거야. 그럼 여기는 아버지가 있고 여기는 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토지를 매매로 파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거래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 1억짜리 땅을 만약에 제3자한테 팔았을 땐 이렇게 팔았을까요? 아니죠. 1억에 팔았겠지. 1억 근저리에.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런 특수관계인 부자지간의 거래에서 1억에 팔 물건을 7천에 팔게 되는 거니까 매도 금액의 수익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매도 금액의 수익 금액이 줄어들면은 세금 부담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죠, 당연히. 바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왜? 이거를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냐 이거예요. 이 거래는 인정을 한다 안 한다, 못하겠다 이런 거 못하겠다, 이거는 못하겠다. 이것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저가양도라고 하고요. 저가양도. 네. 이런 특수관계 따질 때는 친족관계냐, 형제지간이냐, 아니면은 뭐 그 대표이사의 김이사 박이사냐, 그렇죠? 이런 걸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출지문을 봅니다. 자, 세금을 걷는 방법은 우리가 자, 내용 보시면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케 하는 것을 보통 징수로 하느냐? 아니요. 이거는 특별 징수라고 하죠. 특별 징수. 특별 징수.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보통 징수는 답이 되려면 고지 납부한다, 공무원이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런 말이 와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가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납세자란 납세무자 플러스 특별징수무자를 말합니다. 네, 5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연대납세무자, 2차 납세무자, 보증인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징수금이라는 것은 강제로 거두는 돈인데 원금, 체납처분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체납처분은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거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네, 그럼 이것도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징수금 되겠죠. 그 다음에가 자, 이제 또 연결을 해볼까요? 의무. 이때 의무는 신고 납부 의무입니다. 이걸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산출세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가 될까요? 방금 했죠. 가산세. 그렇죠? 가산세. 자, 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 공무원이 고지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세액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송해 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발급하는 거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고지납부니까. 고지납부를 뭐라고요? 지방세에서는 그렇죠. 보통징수라고 했었죠. 국세에서는 정부부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통상 적용해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표준세율이 되겠죠. 표준세율. 그렇죠?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세율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납세자는 누구와 누가 있다? 얘는 납세 의무자와 플러스 징수 의무자가 있다. 납세자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가 있다. 그럼 납세 의무자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가 2차 납세 의무자가 있고,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다. 그럼 연대는 부족분을 책임지는 거고, 연대는 100% 책임지는 걸 말하죠. 징수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징수 의무자가 있다. 그래서 국세를 떼는 것을 원천 징수, 지방세를 떼는 것을 특별 징수 의무자,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체납처분, 재산의 압류, 보관, 매각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예, 이걸 체납처분비라고 얘기하죠. 네, 체납이라는 것은 세금이 연체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강제로 거둘 때는 비용이 들어가요. 압류, 매각,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과세관청에서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납처분비는 나중에 최우선 변제를 받죠. 최우선 변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납세면 성립,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우리 교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조세 관련 용어 가볍게 갑니다, 이제는. 네. 보시면 세법이 뭔지는 아시겠죠? 당연히 국세하고 지방세에 관한 법을 다 적어 놓은 거가 되겠죠, 해석이. 그 다음에 지자체 장, 이건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넘어갑니다. 지방세 넘어갑니다. 관계법,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을 벌었는지 주로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부가가치세, 이런 기간을 두고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들였니, 얼마를 벌어들였니, 얼마의 부가가치 생겼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이때 소는 소득세, 법은 법인세, 부는 부가가치세. 많이 들어본 단어죠. 과세표준은 자, 아까 있었잖아요.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종가세, 수량이 되면 종량세다. 그래서 과세 기준금액을 말한다. 수익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이나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다. 표준세율은 기본이 되는 세율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설명드렸었죠. 자, 내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 수정신고서. 이건 잘못됐을 때 신고서 고치다. 공무원 넘어가고요. 국세 넘어갑니다.
법정 신고기한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기한은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취득세는 취득일 플러스 60일까지 해라. 다만 상속일 때는 분쟁이 있으니까 6개월, 증여는 3개월까지 연장된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다. 종합부동산세는 10월까지. 양도세는 팔자, 양도하자마자 신고하는 걸 예정신고, 나중에 5월 달에 신고, 다시 말하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있으면요. 요 중간에 양도하자마자, 만약에 7월 10일 날 양도했다. 그러면 7월 10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8, 9, 9월 말까지 신고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지켰다. 그럼 그 다음에 5월 달, 그 다음에 5월부터 5월 말까지 신고하는 걸 확정신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일단 나중에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눈여겨서 봐두셔라. 그다음에 취득세 신고할 때 상속일 때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거 외국 사람이 오기 쉽지 않잖아요. 여기서 오기가. 그래서 9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납세자, 이거 중요한 단어 있었죠? 납세자 중요한 단어 있었어요. 예, 이거는 납세무자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플러스 누가 있다? 납세무자 플러스 우리가 징수무자가 있다라고 했죠. 징수무자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세는 원천징수무자, 지방세는 특별징수무자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납세무자 대신 보충적으로 책임지는 게 2차는 부족분, 메모 부족분. 자, 그 다음에 연대는 뭐라고요? 100%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메모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권을 넘겨주는 사업양도, 가게를 넘기는 거. 가게를 넘기면 가게 넘길 때 모자란 세금은 양수받은 사람, 가게 인수받은 사람이 책임져라. 여기에는 우리가 공유물 공동사업자, 공유물 공동사업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보증은 뭐 보증이란 말은 아실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지서, 세액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송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징수 방법, 자, 별표시 되어 있는데 얘는 신고납부, 국세는 신고납세. 똑같은 말입니다. 고지납부를 보통징수, 국세는 정부부가, 그 다음에 국세는 원천징수, 소득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를 떼면 특별징수 했었죠. 자, 여기 한번 시험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정의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세목에는 무엇이 있느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체크할 거는 취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다. 재산세는 보통징수다.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법인세, 부가치세는 신고납부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가다. 그 다음에 소득세 일부는 원천징수한다. 이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산세는 말씀드린 대로 중요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 복잡해 보이지만 나중에 외우시면 됩니다. 신고 불성실은 국세나 지방세 똑같아. 과소 10%, 2배. 딱 2배야. 무신고 20%. 부정할 때, 고의적으로 신고 안 했을 땐 2배, 40%. 동일하게 움직여집니다. 그 다음에 고지전의 납부정가세는 하루당 0.02%. 자, 이 율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지금 모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붙었는데 고지서가 발송이 된 거지. 고지서가 딱 발송이 된 거야. 고지서가 딱 발송이 됐는데 그 고지서에 납기가 있어요. 근데 그 납기를 또 위반한 거야. 그럼 또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고지 후 납부정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3% 플러스 납기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 최대 60개월까지. 다만 45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고지 후 납부정가세는 3% 붙고 플러스 1일이 지날 때마다 0.02%, 5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다만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45만 원, 국세는 150만 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0.66%의 의미는 뭐다? 하루당 0.22%인데 30일 곱하면 0.66% 나온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표현 방식이 다른 거죠. 얘는 우리가 하루당 0.02, 얘는 그냥 1개월로 몰아서. 그래서 지방세는 그렇게 가고 국세는 표현만 좀 다른 거다. 자, 이 숫자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교수님 이거 다 언제 배워요? 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림 그려드렸었죠. 자, 부가징수 세금을 결정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세금을 결정해서 징수 거둔다 이 뜻이야. 거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정해서 거두는 거 넘어갑니다.
체납천비 이거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체납 집행,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매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체납천비, 국세는 강제징수비. 표현만 달라진다. 다만 이거는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공과금은 세금은 아니고 강제로 걷는 돈입니다. 조합, 통신망 됐습니다. 전자신고, 이거는 인터넷상으로 신고하는 거고 인터넷상으로 납부하는 것이죠. 전자송달, 그럼 메일로 송달해 주는 거죠. 메일로. 그렇죠. 이거는 이메일로, 이거는 이메일로 우리가 보내주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자, 체납자, 체납액. 그러면 원금하고 집행비용이 있다. 그렇죠? 체납액이라 한다. 자, 됐습니다. 징수금 거두는 돈, 특수관계인 여기다 씁니다. 특수관계인의 의미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적용됐을 때 이 룰이 적용된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과세자료 넘어갑니다. 종사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납세의 성립학점, 요거는 우리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제가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첫 주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체크해 두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질문하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일단 스킵.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가 기본서 가지고 할 때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을 할 겁니다.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7, 8번 반복하는 거니까 7, 8번 들었는데 모를 리가 없겠죠. 어떤 걸 믿으시고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넘어가자. 이렇게 유쾌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